중국 거 하다가 일본으로 넘어와서 하시는 분 말로는 둘 다 정이 떨어진다. 네, 사실 셀러를 할 때 뭐 물건을 떼다 파는 저처럼 이제 물건을 집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창고에 보관하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포장을 해서 파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구매대행, 은돌님처럼 구매대행으로 해서 외국의 이제 셀러한테 제품을 주문을 해서 이거를 바로 이제 그 고객분들한테 넘겨주는 구매대행 방식이 있고, 또 내가 직접 공장에 물건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하는 방식이 또 있는데,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제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계속 이제 구매대행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그 점이 궁금했어요. 아, 이거 진짜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입으로 다들 막 넘어가는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사입 셀러분들 만났죠. 근데 아무래도 이만큼 팔기 위해서 이만큼을 재고로 두고 여기에 이렇게 묶여서 직접 보내고 혹은 창고를 쓰더라도 거기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맞아, 이런 것들이 구매대행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구매대행이 낫다. 어, 그런 면에서는 네,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좀 구매대행을 하는 분들은 제주도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이런 자유 정도는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 듣기로는, 이게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매출 수준까지는 이게 괜찮아. 재고로 쌓아두고 하고 이게 괜찮아.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이게 돈이 안 돌아. 정말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왜냐면 오픈마켓에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재고는 여기에 다 쌓여 있어. 이걸 팔아야지 돈이 돼. 그럼 이 자산이 계속 감가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묶여 있는 거야, 계속 거기. 그 오프라인에 일단 묶였으면 계속 돈도 내야 되고, 그거를 유지하는 게 참 어렵고, 그리고 이게 다 싸고 보내야 되니까 직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게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 아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 결론을 내렸어요. 맞아. 진짜 그게 맞아요. 큰 것 같아요. 그 재고가 사실 지금 당장 잘 팔린다고 해도 이걸 경쟁자한테 뺏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그 트렌드가 끝나기도 하고, 이래서 갑자기 재고가 딱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은 이미 다 써서 내가 이걸 사놨는데, 그런 것도 있어서 저도 요새는 이제 그래서 제작으로 그냥 바로바로 뭔가 생산해내는, 집에서 생산해내는 그런 제품을 지금은 위주로 약간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면은 구매대행을 계속 하시는 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구매대행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입이나 제작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또 요새 알리나 테무라던가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구매대행의 시장이 작아질 거다라고 해서 거의 저는 딴 데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돌님은 어떠세요? 그런데 막 엄청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구매대행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직구가 있구나, 더 저렴하구나 해서 막 큰 영향은 없는데, 물론 테무에서 팔릴 것 같은 그런 작은 상품들은 했고, 왜냐면 사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안 팔리기도 했고, 조금 더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물건이 조금 안 좋다 이럴 경우에 반품을 되게 많이 걸어요, 금방. 왜냐면 테무가 몇만 원 이하는 그냥 반품하면은 맞아. 그냥 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반품을 굉장히 잘해줘요.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인지 아니다 싶으면 반품 바로 걸어.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타격이 약간 있기는 한데, 약간 구매대행으로 원래 판매가 잘 되는 거는 테무랑 약간 결이 달라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 별개로 약간 제가 잘 모르고 품질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거에 좀 지쳤었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좋은 상품들을 한번 마진 적더라도 판매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중국뿐 아니라 다른 전 세계에서도 구매를 해서 한번 해보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계속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퇴사를 하면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해보자. 그리고 내가 구매대행에 관련한 영상 컨텐츠를 만들었던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이런 거에 관련한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약간 있고.
아, 그래서 그리고 맞아. 브랜드를 팔아보고 싶어서 일본, 미국 쪽으로 좀 됐죠. 재밌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힘들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공감되네요. 퀄리티 있는 상품을 계속 팔고 싶다. 이게 왜냐면 중국에서 제가 팔았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처음에 뭐 20개 샘플로 시켰을 때는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 그리고 막 뭔가 막 조립 제품이면은 조립이 다 돼서 왔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100개, 200개를 시키니까 다 펼쳐져서 오는 거예요. 다 펼쳐져서 오고 막 퀄리티도 안 좋아. 막 발자국 자국이 있거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다 해결해야 되는, 혹은 뭐가 냄새가 난다거나,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브랜드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퀄리티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상품이 불량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좀 재미있는데 힘든 점도 분명히 있어요. 중국하고는 다르게 차라리 중국이 낫겠구나 하다 싶다가도 저랑 같이 이렇게 중국 거 하다가 일본으로 넘어와서 하시는 분 말로는 둘 다 정이 떨어진다. 그냥 둘 다 하기 싫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 공감하고. 중국은 물건이 상태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복불복이 너무 심해. 그게 힘들고 올 때마다 달라지는 퀄리티. 네. 거의 이게 똑같은 상품이 계속 판매되면 좋겠지만 왜냐면 한 10개 중에 한 개는 좀 이상하게 섞여 있기도 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 처음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그리고 잘 판매하다가 없어진 상품이라서 다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A 상품인데 그러니까 B셀러도 팔고 C셀러도 팔고 이러면 B가 문 닫으면 C에서 사야죠. 근데 퀄을 보장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 일본은 다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 상품이 떨어졌다? B도 없고 C도 없어요. 끝나 그냥 아예 시즌이 끝난 거예요. 이 장단점이 확실하네. 근데 대신에 퀄리티는 거긴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계속 올려줘야 돼요. 왜냐면 돌아와도 내년에 또 팔리면 좋겠지만 없어요. 그 상품.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구나. 왜냐하면 계속 판매가 되는 상품은 이미 국제적인 브랜드라서 한국에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스테디셀러는 이미 국내에서 다 구할 수가 있고 국내에서 없는 상품을 찾아서 그 로컬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을 사는 거라서 그렇다면은 시즌으로 딱 팔다가 끝나는 상품이나 신상인 경우가 많고 인기가 많으면 그 나라에서도 많고 그래서 빨리 사이즈가 빠지고 진짜 그런 거.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그런 시즌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한정판. 이런 거를 빨리 내가 이걸 올려가지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런. 그래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올리고 계속 그걸 찾고 빨리 구매하고. 그러면 지금 루틴이 아까 전에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최저가만 찾아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실 선행 작업들이 있잖아요. 상품 등록하고 네. 상품 찾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루틴이 생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루틴 같은 거. 아침에 한 일찍 일어나요. 요즘에는. 몇 시에 일어나요? 한 8시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요. 한 5, 6시쯤 일어나시는 줄 알았어요. 원래 직장 다닐 땐 더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 진짜 직장 다닐 때 5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퇴사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퇴사하고는 원래 정말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나왔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맞아. 그건 그때고 그거는 정말로 저의 본성을 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렇구나. 약간 나를 변화했던 거구나, 잠깐. 네네네. 그러고 한 9시에는 일을 시작하네요. 그리고 2시까지는 쭉 일하는 것 같아요. 쭉. 그때 소싱하고 뭐 업로드하고 배송대행지 신청서를 한번 씁니다. 그리고 주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네네. 거기까지 2시 이전에 일을 최대한 끝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2시부터 좀 쉬어요. 한 3시, 4시까지 2시간 정도 쉬고 뭐 CS 들어오면 간간히 하고 이렇게 하다가 4시부터 한 8시까지는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고 뭘 만들지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일이거든요. 편집하고 이런 일들을 그 안에 하려고 하고 있고 8시부터 한 10시 전까지는 이제 구매를 해요. 들어온 거 구매. 주문에 대해서? 하고 들어온 거 내역 작성하고 이렇게 하고 10시 이전에 끝내려고 하고 10시부터 운동 잠깐 갔다가 돌아와서는
또 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다 보면은 한 1시, 2시에 자게 되는, 그때는 집안일을 좀 하는 거. 바쁘게 사시네요. 일하는 시간은 더 늘어난 것 같은. 근데 뭐 아직까지는? 직장 있는 시간 플러스 예전에는 부업하는 시간도 있었으니까 비슷할 수도 있는데 오래 걸리죠, 생각 외로? 아닌가? 비슷한가? 근데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다 집에 와서 또 부업하고 출퇴근 시간에도 부업하셨었고 계속 진짜 끊임없이 일하시는. 아니, 퇴사를 하니까 집안일도 제가 아 맞아. 해야 되는 걸로 된 거예요. 일을 하는 건 똑같은데 이상하네. 이 시간에 뭐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네, 좀 시간이 있네?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남편이 있는데 집에 오면 밥도 차려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돼. 의외로 그게 밥하면 또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할 일이 많죠. 의외로 집안일이 다들 말하지만 티는 안 나면서 해야 되는 일은 많은. 바빠. 안 하면 근데 티나요. 하면 티가 안 나는데 안 하면은 막 집이 더러워지거나 그러면은 그런 뭔가 시간 관리를 하는 그런 본인만의 비법 같은 게 있어요? 비법이요? 뭘 해야 되는지 적는 거? 그럼 뭘 해야 되는 우선순위부터 항상 적는 거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음 날에는 아끼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돌아보는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가 있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수첩처럼. 그걸 좀 잘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하지 이렇게 다 써놓고 좀 생각을 하면서 줄을 그어가면서 막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우선순위 정리를 하긴 하는데 이걸 써놓고 근데 이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건 하기 싫어. 하고 싶은 것부터 하게 돼. 하고 싶은,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저는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죠. 내가 하고 싶은 근데 마음을. 1번은 일단 셀러 하는 거. 그래서 아침에 일단 하는 거. 먼저 하는구나, 네. 대신. 근데 그 후에 해야 되는 것들에서 싸움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뭐 블로그를 먼저 할 거냐, 유튜브를 먼저 할 거냐, 이런 거구나. 네. 이게 블로그, 유튜브나 이게 하나만 그것만 해도 조금 치열하기 때문에 블로그나 유튜브나 좀 한동안 너무 바빠서 다른 거 강의하고 막 이런 걸 좀 하느라고 놨더니 조금 이렇게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짜 꼭 해야 되는 거는 미리 한다. 그리고 나서 뒤에 거는 조금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가거나 아니면 뭐 그날그날 좀 컨디션이나 맞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기도 하고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내가 너무 뭔가 그거죠. CS나 이런 거에 앞에서 막 시달렸다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약간 힐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아. 그 CS 있죠. 그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데 그거 다 받아주면 하루 종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정해서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직장 다닐 때는 일을 하는 시간이 맞아.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퇴근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전업으로 되니까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냥 딱 놓고 안 봐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서 있을 때는 어차피 못 받으니까 이러면서 약간 외면 했었는데 이게 집에 있으니까 뭔가 바로바로 답장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럼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실시간 답변해줘야 될 것 네. 같고 챗봇처럼. 네. 그러네. 그게 되게 중요하네요. 전업이 되면은. 딱 정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2시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거가 해가지고 막 바빠요. 그렇게 해야지 나를 뭔가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하려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악플이 달리기도 할 거고 셀러 같은 경우는 그런 악성 CS가 오기도 하잖아요. 뭔가 되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했을 때 엄청 저 같은 경우는 딱 뒷목이 이렇게 딱 땡기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도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뭔가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면서 이제 해결을 하시는지 아니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거나 그런 그게 거 찾으시는 맞네요. 건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 자꾸 나가고 몸을 진짜 많이 움직여야 운동하고. 되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푸는 수밖에 없고 그거 내몰되어 있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최근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런 CS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딱 내려놓고 다른 걸 하기 위해서는 몸이 바쁜 게 최고잖아요. 그런 걸 찾아야 돼. 그래서 블로그도 원래는 내가
경제 비즈니스 쪽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그쪽만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보다 스트레스 푸는 그게 관리하는 게 더 먼저라는 거를 최근에서야 좀 느껴서 그래서 막 어디 갔다 왔던 거 이런 것도 좀 적고 쓰고 싶은 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그게 먼저인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사실 남들을 봐야 돼, 다른 사람들을 많이 봐고 그 사람들한테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내 욕구가 계속 올라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어 이미.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딴 거 남한테 맞춰 하는 게 가끔 스트레스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과정 자체에서 사실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과정 자체가 재미가 없고 결과만 내가 원하는 거면은 만약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사실 나는 얻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에서 좀 즐거움을 저도 찾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이걸 해보면서 스스로가 알게 되는데 저는 후자였어요. 아니구나. 뭐 셀러나 이런 거를 사실 저도 돈 때문에 시작하긴 했지만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를 더 잘 알게 된다고 해야 되나? 아, 내가 이런 건 나는 아니었구나. 나는 이런 성향이었구나. 이런 걸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하다 보면은 슬럼프 같은 것도 한 번씩 오지 않나요? 슬럼프가 없으신 편일까요? 지금이 슬럼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흘려보내시는 편인가요, 시간을? 요즘에 좀 살아가기 힘들다. 너무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갑자기 막 채용 공고를 가끔 보기도 하는데 보기만 하고요. 진짜 진솔하시네. 보기만 하고요. 뭐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지원하기 눌러보시고. 그냥 한번 보고 세상이 빡세다. 뭐 하나 시험을 쉬운 해도 일이 힘들겠네. 없어. 맞아. 이게 뭐 하나 보여가지고 쉬운 일이 없어 진짜. 그냥 있는 데서 잘하는 걸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맞아. 저도 다양한 직업군을 보다 보니까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직장인들도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뭐 2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랜 생활 어떻게 맞아. 그렇게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집에서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엄마도 너무 존경스럽고 어떻게 이 지루하고 힘든 일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올 수 있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셀러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진짜 더 바쁘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슬럼프가 오셔서 해결 방법은 채용 공고를 보고 다 모두가 힘들구나라고 느낀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른 분들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긍정적인 마음이 약간 들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거죠. 원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멀리서 바라보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보면 그거 해보고 근데 집에 있기만 하면은 안 돼요. 우울해져. 물론 돈도 아끼고 일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집에 계속 맞아. 있고 집중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슬럼프가 오고 힘들고 이러면 자꾸 나가서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고 그게 필요해요. 맞아.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가끔 영화를 혼자 보러 가거나 뭐 친구들도 가끔 만나고 좋네요. 그렇게 해야 그게 해소가 되더라고. 안 그러면 집에만 있으면 계속 많이 힘들죠.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뭔가 방향성이나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영상 만들기, 콘텐츠 만들기, 제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꾸준하게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일단은 1번 목표예요. 그걸 제대로 이어가서 조금 더 키워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해보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이 셀러 하는 일들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그걸 했고 그래서 약간 이제 시간이나 루틴 같은 것들이 조금 잡히기는 해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 저도 너드님처럼 이렇게 영상 만들고 콘텐츠 만드는 것들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리고 다양한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말고 다른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고 좀 더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공과 이거를 지금 제가 하게 된 이런 것들을 합쳐서 또 다른 어떤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진짜 지금까지 찍어 오신 점들을 연결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네, 그런 순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서 배우면 될까? 계속 찾는 거죠, 저도. 뭘 할지가 지금 앞으로 제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